1월 9일 멤버십 라이브 파트 1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상당히 어질어질해 보이죠? 95,000달러 위로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 이 포착되고 있다는 것은 어쨌든 반갑게 느껴지지만 전체 시장이 이틀 전까지만 해도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위에 있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방 압력을 받다 보니까 전체 시장을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다소 아쉬움이 느껴지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꽤나 선명하게 사실상 나 홀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목이 XRP, 상당히 눈에 띄죠. 인상적으로 느껴지는데 저희 채널에 또 XRP 진성 투자자분들이 또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가 상당히 반갑게 느껴지는 그런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 마지막 날 93,000달러 붕괴 이후에 처음으로 이번에 살짝 93,000달러 터치해주고 반등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거시경제적인 재료들이 지금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하고 있는데 연준의 FOMC 의사록이 이 매파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다시 한번 확인해주면서 전체적으로는 조금 어려운 재료로서 역할을 해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95,000달러 위에서 자리를 잡아주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어쨌든 다행이다. 여기서 이대로 자연스럽게 지속적으로 반등세가 나와줄지 아니면 9만 달러 전후로 한 번 더 리테스트가 나와줄지 사실 두 가지 다 가능성이 있다 보니까 막연하게 기대감을 갖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막연하게 또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여러 가지 조금 멘탈 싸움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을 얼마나 잘 케어하느냐에 따라서 앞으로 몇 달 정도 뒤에 나의 수익률을 결정하게 되는 그런 포인트 시점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69를 기록하면서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57%대 후반에 자리하면서 여전히 나름 의미 있는 수준의 도미넌스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번에 12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한 경고가 나왔고 이를 통해서 위험자산 시장이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트럼프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방 리스크가 증가할 우려가 있다. 이 통화정책 전망 논의 과정에서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 적절한 시점에 도달했다. 이런 멘트들이 지금 확인이 된 겁니다. 여기서 정책 완화 속도를 늦추는 것이라 함은 금리 인하 속도 조절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라서 트럼프 관세 인상이 가져올 그런 지점들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우려점으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그나마 비트코인이 그래도 나름 살짝이라도 반등세를 갖게 되는 데는 이번에 젠슨 황 옹께서 세스 기조연설을 통해서 한 멘트 중에 하나가 나름 비트코인에는 긍정적으로 또 작용을 해줬습니다. 매우 유용한 양자 컴퓨터가 15년 뒤에 나온다라고 해도 그건 초기 단계일 것이다. 아마 30년 정도 뒤가 되면 후기 단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0년을 선택한다라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 거라고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유용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수준의 양자 컴퓨터가 나오는 데는 20년 정도 걸릴 것이다. 이게 또 암호화폐 시장에는 나름 긍정적인 재료로 작용을 해줬습니다. 반면 증시에서 양자 컴퓨터 관련주들은 폭락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양자 컴퓨터와 양자 컴퓨터에 대응을 해야 되는 암호화폐 업계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이게 예민한 이슈인데 어쨌든 우리의 젠슨 황 옹께서 이런 멘트를 날려준 게 비트코인의 흐름에 있어서는 긍정적인 역할을 해줬다 이렇게도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의 급락이 나왔던 게 국채 수익률 급등 때문이다 라는 분석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고 그만큼 국채 수익률 상황과 비트코인의 어떤 관계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유념하면서 시장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은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상승을 야기했고 위험자산 시장에 하방 압력을 가하고 있다. 연준의 금리 인하 횟수가 지난해 시장 전망보다 적어질 수 있다라는 불확실성도 암호화폐 가격 상승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CNBC의 보도 내용입니다. 코인데스크 역시 거의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국채 수익률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에 있어서 하방 압력 가능성이 있다.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현지 시간으로 8일 기준으로 4.7%까지 상승하면서 최고치에 근접했고 영국의 30년물 1998년 이후에 최고치 5.35%로 반등을 했고 일본 10년물 국채 수익률도 1.18%로 15년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 국채 수익률 상승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말까지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 가격은 강세를 보였지만 앞으로 암호화폐 가격이 압력을 받을 가능성도 존재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캣의 애널리스트 라이언 리, 이번 비트코인 조정은 미국 경제지표 호조에 따른 연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서 암호화폐 투자 매력도가 떨어지는 한편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해서 시장 조정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앞으로 몇 주 동안 암호화폐 시장과 거시경제 지표 간의 상호작용은 전반적인 시장 성과 그리고 투자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다소 어질어질한 그런 뉘앙스를 곳곳에서 우리가 느낄 수가 있고 여기에는 다 이렇게 커넥션이 있는 재료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국채 수익률, 위험자산 시장, 금리 인하, 거시경제 지표 이런 것들이 다 지금 엮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게 하필 트럼프 취임 직전에 펼쳐지고 있다 보니까 아씨 어떻게 될라나 뭐 그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이번에 암호화폐 시장에 덤핑이 발생한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애쉬 크립토가 나름 또 올드 미디어에서 다루지 않는 그런 관점을 제시해줘서 인상 깊어서 가져와 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견고한 노동시장,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낮추는 부분이다 보니까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했다. 두 번째로 새로운 팬데믹 공포, 중국발 새로운 팬데믹 공포가 퍼지고 있는데 투자자들은 2020년 코비드 상황을 떠올리면서 패닉 상황을 확인했다. 사실 이게 지금 중국에서는 상당히 간단치 않은 상황으로 지금 핸들링이 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주요 올드 미디어들을 통해서는 심층적으로 전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 X 플랫폼을 통해서 정도로 현지 상황이 조금 전해지고 있는 그런 모습, 새로운 저널리즘의 어떤 양상이 X 플랫폼, 일론 머스크가 추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서 지금 포착이 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워낙 시끄럽다 보니까 이런 이슈가 제대로 주목받지 못하고 있고 제대로 공유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또 어떻게 될지 참 약간 걱정되기도 하고 뭐 그렇습니다. 세 번째, 유가 상승. 러시아와 오펙의 원유 공급 압박으로 인해서 유가 상승이 초래됐다. 더 높은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서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하를 저해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시너지를 내면서 위험자산 시장을 압박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멘트를 덧붙입니다. 투자자들은 이 같은 요인을 과대평가하고 있다. 곧 반전을 보게 될 것이고 시장은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페어리드 스트래티지스의 KT 스톡튼 상당히 의미 있는 얘기를 합니다. 이 양반이 되게 보수적인 관점을 제시를 하는 걸로 개인적으로는 좀 인상 깊게 바라보고 있고 잘 맞춰요. 잘 맞추는데 이 보수적인 관점에 기반을 한 경우가 많다라는 거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서 이런 분석들, 전망들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은 작년에 120% 상승한 뒤에 주간 차트에서 4월 이후 처음으로 매도 신호가 포착이 됐다. 10만 8천 달러 올타임 하이죠. 이 부근이 기본적인 지금 저항 구간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 이 위의 가격은 미지의 영역이다. 이 저항 돌파 시에 새로운 랠리가 가능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 모멘텀은 부족해 보인다.
기본 지지라인은 84,500달러이고 2차 지지라인은 200일 이동평균 부근인 73,800달러다. 단기적 또 중기적인 조정 가능 시그널에도 불구하고 장기적인 상승 전망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1분기의 조정은 올해 추가 상승을 앞두고 비트코인에 대한 노출을 확대할 기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단기적으로 어수선한 모습을 보였지만 고래들은 엄청 정신없이 쓸어 담는 모습, 이번에도 역시나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 과정에서 한 달 동안 32억 달러 규모를 매집한 것으로 온체인 데이터, 이건 크립토 퀀트 데이터인데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조정으로 내다 던진 물량이 7만 9천 개 정도인데 최근 한 달 동안 3만 4천 개 정도가 비트코인 1000개에서 10,000개를 보유하고 있는 고래 주소들로 축적이 됐다라고 합니다. 최근 24시간 동안 탑 10의 흐름인데 최근 24시간 유일하게 3% 가까운 반등세를 보인 종목이 XRP입니다. 다 빠지고 있는데 XRP만 반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되게 인상적으로 느껴집니다. 사실상 알트 대장 역할을 해주면서 XRP가 상당히 의미 있는 어떤 입지를 다지고 있구나, 이런 부분으로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또 이 사진 대비가 XRP 커뮤니티에서는 상당히 뜨겁게 다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비싼 저녁을 트럼프랑 브래드 갈링하우스 그리고 스튜어트 알데로티 CLO가 같이 저녁을 먹었잖아요. 이게 몇십억 달러짜리, 그러니까 몇백억 달러짜리, 우리 돈으로 따지면 한 몇십억 되는 그런 비싼 저녁을 먹고 사진 한 장 박았는데 이 브래드 갈링하우스 빵형이 공개를 한 겁니다. 근데 이거랑 대비되는 게 뭐냐면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의 CEO 마이클 세일러는 트럼프의 아들이랑 밥 먹고 사진을 찍었는데 빵형은 리플은 트럼프랑 사진을 찍었다 밥 먹고 이게 지금 위상의 차이다 이런 식으로 또 XRP 커뮤니티에서는 약간 시끌시끌하게 긍정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사실 다 좋죠. 비트코인도 잘 돼야 되고 이 시장이 암호화폐 시장에 어마어마한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비트코인 XRP, 저희 어마어마한 유틸리티적인 혁신성을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 XRP 다 잘 되고 있고 더 잘 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는데 또 막상 비트코인이 트럼프 아들이랑 사진 찍고 빵형이 트럼프랑 사진 찍고 있으니까 좀 재밌게 느껴지는 건 또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와중에 데이비드 스트리제프스키라는 양반이 폭스 비즈니스에 출연을 해서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부 거래에 XRP를 사용하고 있다. 이미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블록체인 관련 특허 83개를 출원을 했고 XRP 미래 금융에 있어서 핵심적인 수단이다. 이렇게 또 XRP에 있어서 긍정적인 멘트를 날려주면서 그냥 본인의 주장이 아니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 리플 파트너 기업이잖아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내부 거래 XRP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내보이면서 시세를 또 뒷받침하는 데 있어서 나름의 영향을 미쳤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단순 파트너가 아니고 리플렛 거버넌스 커미티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스탠다드 차타드, 뱅크 오브 아메리카, 니움 이런 곳들과 함께 리플렛 거버넌스 커미티의 멤버로서 활동을 하고 있고 2017년에 리플 분산 원장을 언급하면서 결제 시스템 특허를 출원했고 그때부터 상당한 관심을 받았고, 그러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블록체인 혁신에 엄청 빡세게 관심이 많다. 플러스 XRP 얘기하고 있네? 이런 걸로 관심을 받았던 그런 곳이 뱅크 오브 아메리카입니다. 이 와중에 또 한 가지 호재성 재료가 이 코인베이스와 SEC의 소송에서 법원이 코인베이스의 중간 항소를 허용을 했잖아요. 이걸 받아들이면서 이게 흔한 일이 아니고 이례적인 거라서 중간 항소를 오케이 했다라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1심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쟁점만 가지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먼저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이 자체가 되게 이례적인데 오케이 하는 것도 역시 이례적인데 이게 오케이가 된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핵심 쟁점이 여기서
항소법원에서 먼저 다뤄보자라는 핵심 쟁점이 리플 소송에 있어서도 직접적인 쟁점이기 때문입니다. SEC는 암호화폐 거래에 있어서 하위 테스트만 충족이 되면 법적 계약 여부와 상관없이 증권으로 분류될 수 있다라는, 사실 이게 진짜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는 법적 계약이 없기 때문에 암호화폐는 증권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게 맞는 얘기죠. 그런데 이게 리플 사건에서도 동일한 쟁점, 그러니까 XRP를 증권으로 간주하기 위해서는 투자자와 리플 사이에 구속력 있는 계약이 있어야 한다. 만약 코인베이스 사건과 관련해서 이번에 항소법원이 투자 계약에는 반드시 실제 계약이 필요하다라고 판결할 경우에는 이제 우리 입장에서 땡큐인 거죠. 우리가 거래소에서 XRP 매수할 때 계약서 안 쓰잖아요. 그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거니까 이 코인베이스에게 있어서도 엄청난 호재지만, 똑같은 쟁점이 지금 리플 소송에 걸쳐 있기 때문에 리플 소송에 있어서도 대형 호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상황이 어제 막 그렇게 막 하루 사이에 겹친 거예요. 그래서 XRP의 나홀로 반등을 견인했다, 이렇게 또 평가할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트럼프 당선 직후부터 XRP가 폭등했잖아요. 폭등했는데 이제 트럼프 취임식을 계기로 폭등할 거라는 기대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차트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이번 사이클에서 뭐 5달러에서 10달러 사이 정도 구간은 XRP가 충분히 자리를 잡아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물론 기대감이죠. 또 시장의 어떤 악재가 또 어떤 방식으로 들어올지 모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비트코인의 반감기 사이클을 큰 판의 전제로 깔고 대응은 하곤 있지만, 워낙 또 이례적인 말도 안 되는 사건도 펼쳐지니까 이게 막연하게 이렇게 될 거라고 막연한 기대감을 갖기만 해서는 안 되죠. 이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꺾어질 수 있다라는 어떤 상황적인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두면서 바라봐야 되는데, 또 막상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또 가슴이 또 벌렁벌렁하게 느껴지는 건 또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